본격적인 이사는 내년 3월 중순부터가 되고요. 이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6월 중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 보급창 및 8부두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활용될 장소일 뿐 아니라 (2030대의) 버스 랩핑을 통해서 온 파리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 28일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부산은 물론 온 국민의 시선이 프랑스 파리를 향해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지난 4월에 세계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가 엑스포 관련 방송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개최지 결정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시간 정말 빠르죠. 이제 이틀 뒤 정확히 우리 시각으로는 29일 새벽입니다. 부산이냐 아니냐 2030 엑스포 개최지가 드디어 결정됩니다. 우리 부산은 그동안 된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 속에서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사실상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가덕도, 신공항도 그런 차원에서 개항 시기가 정해졌잖아요. 특히 상징적인 건 북항인데요.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2단계 재개발 지역에서 항만 이전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현장입니다.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과 함께 올 초 준공한 마리나 시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 하우스, 북항의 상징인 랜드마크 부지를 지나면 부산과 세계를 바다로 잇는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 그 1단계 현장만 부지 조성부터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0여 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 북항 1에서 4부두 그리고 중앙부두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 부산항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부산 엑스포의 주 무대가 될 곳은 이곳 1단계 개발 현장이 아닌 국제여객 터미널 건너편 자성대 부두 일대입니다. 기존의 1에서 4부두까지가 주로 벌크 화물을 처리하던 일반 부두였다면 자성대 부두는 각종 크레인 등 하역 장비를 갖춘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1978년 개장 이래 40년 넘게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존 부두들에서는 그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 자성대 부두이고요. 자성대에 이어 신선대, 간만, 신간만 등 컨테이너 부두가 잇따라 개장하면서 부산항은 물동량 기준 글로벌 항만 상위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부산항 화물량의 70%가 부산 신항으로 넘어갔지만 30% 정도는 여전히 북항에서 처리되고 있고 그중 3분의 1가량, 연간 최대 200만 개가 이곳 자성대 물량입니다. 이런 역사성을 지닌 자성대 부두가 북항 재개발 2단계 그리고 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지상 최대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두가 옮겨갈 곳은 부산항대교 너머에 있는 신간만 부두와 간만 부두 일부로 현재 비어있는 간만 부두 1번 선석으로 일부 컨테이너 물량이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본격 이사는 내년 3월 이후부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이제 신간만 부두의 현 운영사가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되고 본격적인 이사는 내년 3월 중순부터가 되고요. 이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6월 중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맏형 자성대 부두의 이전은 국내 최초의 항만 이전이라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우선 최장 높이 120m, 무게만 60톤이 넘는 암벽 크레인 6대를 부산항대교를 지나 이사할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크레인을 반으로 잘랐다 다시 이어붙이는 유례없는 작업입니다. 부산항대교의 높이가 68m 정도가 되는데 그 밑으로는 이 온전한 상태에서는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해서 그 바지선에 싣고 그 부산항대교 밑을 통과해서 자성대 부두 안에 있는 양곡 부두 또한 신항으로 옮겨가면 이미 비어있는 우암부두에 이어 부산항대교 안쪽에 있던 컨테이너 부두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북항 재개발 2단계 공사도 내년 하반기쯤 시작될 계획입니다. 자성대 부두 인근에는 55 보급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항 8부두로 들어오는 미군 군수물자와 장비를 전국의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시설로 활용돼온 55 보급창은 시민들에게는 주변과의 소통과 접근을 막는 단절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옆에 우리가 다니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들었고 또 여기에 다니기도 다닐 수도 없고 미군 그런 보안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동국민으로서는 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굉장히 많죠. 부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55 보급창의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부지 선정, 재원 조달 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엑스포 유치 도전은 이처럼 난항을 겪어온 55 보급창 이전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55 보급창 이전 역시 세부 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55 보급창 및 8부두는 도심과 하천, 바다가 연결되는 공간으로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곳입니다. 해당 부지는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 유치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활용될 장소일 뿐 아니라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공간입니다. 사실 고가도로도 전부 다 철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후보지하고 우리 55 보급장 이전하고 난 뒤에 공간하고 8부두까지 이래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5 보급창 이전 부지와 7부두, 우암부두 등도 엑스포 개최 부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작업들이 모두 완료된 이후 그곳에 들어설 박람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수변공원, 엑스포의 핵심 시설인 참가국들의 전시 시설 등이 들어서는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박람회장 마스터 플랜의 설계 슬로건은 리얼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며 다시 되돌아보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엑스포가 아니라도 북항 재개발이나 55 보급창 이전 같은 수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엑스포가 유치되면 가속도가 붙겠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는 모두 담지 못했지만 부두 이전도 그렇고 55 보급창 이전도 그렇고 앞서 언급된 사업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 이건 우리가 전 세계에 약속한 일정이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힘을 얻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열망을 하고 있고 이틀 남은 지금도 유치 전 응원전이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개최지를 선정하는 데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개최 희망국가 또 도시의 의지와 열정이라고 하잖아요. 비록 투표 현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산 그리고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행사 그리고 유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최지 발표를 일주일 앞둔 지난 21일, 서면 교차로 일대에 시민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내일 모레인 28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될 마지막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열린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 현장입니다. 시민들은 D-50 타임캡슐을 개봉해 낭독하고 엑스포 유치 관련 영상을 보고 유치 교환 메시지를 함께 적으며 세계 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다시 한번 영원했습니다. 2030 엑스포를 유치를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에서 개최국과 개최 도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만 4월, 총 엿새 동안 한국에 머문 세계 박람회 기구 실사단도 부산 시민들과 같은 개최 열기와 환대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lmost 20 years in expos, and I have been on many inquiry missions throughout expos. I don't think I have ever seen such an enthusiasm in the local population for an event. 실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 것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PT 연단에 서고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BTS, 가수 싸이, 배우 이정재 씨 등 K-컬처를 상징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전면에 나서고 Like this performance,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unite us all. 그야말로 민관이 하나가 된 그동안의 유치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신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은 해외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부산 개최의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Exposita Potrore Busan, Jimmy Etrubie. Cebriayon, Legislator Busanit. Ado Concha, Nashe Firmi, Selinaro, Sas Procine, Prifrapuye. 전 세계 여러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파리 현지에서 또다시 득표 활동을 펼치는 등 정부의 막판 유치전도 뜨겁습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의 현지 홍보 활동도 경쟁 도시들을 압도한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파리 시내를 누비는 버스 2030대를 부산 엑스포 이미지로 감싼 홍보 활동은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 관심을 모았습니다. 버스 그리고 차량 2030대의 버스 랩핑을 통해서 파리 시민들 또 파리에 상주하고 계시는 대사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온 파리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통령실과 유치위원회, 부산시 관계자가 함께하고 있는 교섭본부도 지난 9월부터 파리에 상주하며 회원국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투표에 참여할 파리 현지의 회원국 대사들은 물론이고 본국으로 찾아가거나 인근 국가들을 돌며 한 표 한 표를 다지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런던이나 브뤼셀 또 베를린에 출장을 나가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쪽 그 겸임 대사관도 찾아뵙고 대사님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엑스포 특위 여야 의원 10여 명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투표 당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힘을 모읍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민관이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이동한 거리만 지구 400바퀴가 넘는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얘기가 나온 게 10년 전이고요. 그때만 해도 부산에 무슨 엑스포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갖다가 400번 이상 도는 그런 유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열망이 강하다는 건데 성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다만 사우디보다 늦게 저희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초반엔 열세였지만 지금은 박빙이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 정도는 유치전을 지켜보거나 참여해온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니까 마지막까지 투표함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각 국가들이 유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원국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PT는 어떤지 그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뒤인 11월 28일 운명의 날. 개최국 선정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나라는 모두 182개 나라입니다. 6월 4차 PT 때보다 10개 나라가 더 늘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가 각각 49개 나라로 가장 많고 미주와 중남미 32개 나라, 아시아 20개 나라, 중동 19,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이 13개 나라로 가장 적습니다. 후보 도시는 우리나라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개 도시입니다. 유치전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해졌고 사우디가 2034 월드컵을 사실상 유치하게 된 변수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개최 희망 도시들의 유불리 전망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다 앞서 엑스포를 개최한 두바이에 이어 2030년엔 또 사우디 리야드로, 2025년 오사카에 이어 2030년 부산에서 또 엑스포를 개최하느냐 등 중동과 동북아시아, 같은 지역에서의 잇따른 개최에 대한 전망도 다양합니다. 자기 국가가 그 대륙 또는 그 국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는 것이지 대륙에서 여러 번 한다 또는 잇따라 한다 이런 부분은 고려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치위원회 측은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은 엑스포와 완전 별개 이슈로 엑스포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영향은 미치겠지만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는 전략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치전 초반 대체적 전망이었던 사우디 우세는 옛날 얘기로 지금은 초박빙 상황까지 따라잡았다는 게 우리 측 분석입니다. 개최지 결정은 회원국의 3분의 2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 다수표를 얻을 경우 1차 투표에서 곧바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표를 얻은 도시를 뺀 뒤 2개 도시가 2차 경합을 벌여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곳이 개최국으로 결정되는데 1차 투표, 결선 투표 모두 사활을 건다는 전략입니다. 1차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는 것이 또 1차적인 목표입니다. 어쩔 수 없이 2라운드에 가게 됐을 때 최대한 이태리 그 표를 다 흡수하는 것이 저희 최적의 안이고요. 전자투표로 진행돼 1차, 결선 투표까지 최대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는 득표수와 함께 세계 박람회 기구 트위터를 통해 즉시 공개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늦어도 29일 새벽 1시 전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BIE 총회가 열리는 곳은 파리 외곽의 소도시 이시 레물리노.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되는 총회는 오사카 엑스포 진행 상황과 관련된 경과보고 등에 이어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부터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각 20분씩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부산은 이날 PT에서 경쟁국과 차별화된 회원국과의 미래 협력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경쟁국과 차별화된 협력 방안이란 부산이 지금까지 내세운
회원국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말합니다. 개최 희망국들이 세계 박람회 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참가국 지원금은 부산 5억 2천만 달러, 사우디 3억 4,300만 달러 등으로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지원금은 사우디 입장에선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사우디가 공식적인 지원금 외에 최근 리야드 선언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참가국 공식 지원금의 70배가 넘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에 압도되지 않고 한국만의 기술, 소프트 파워를 함께 공유하겠다는 전략이 회원국들의 표심을 움직였길 부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아프리카 열악한 지역에 전기도 공급하고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는 솔라카오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랜턴에 불이 켜질 때마다 개도국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가 학교로 오게 됩니다. 1889년 파리 박람회가 남긴 유형의 자산 에펠탑은 연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한 해 평균 1,300억 원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순 수치만으로 617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이 밖에 개최 도시의 이미지 제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효과 등 유무형의 효과는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유형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미래의 꿈을 꿔왔던 것이 지금 현실에 와서 나로라는 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도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위대한 도전이 현실이 되는 시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빙 전망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뭐 결과를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꼭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산 MBC도 파리 현지에 지금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할 계획이죠. 네, 저희 부산 MBC는 이번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에 특별 취재단을 파견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부터 29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파리 현지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한국 시각으로는 28일 화요일 밤 11시부터 우리나라의 마지막 PT부터 1차 투표 그리고 1차에서 개최국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2차 결선 투표까지 MBC TV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방송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